그거와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시에서 입장에서 듣기에서 후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참 오래돼서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당히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1시간 반좀 지났습니다. 잠도 오고 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을 귀에 듣기 때문에 상당히 지겨워져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윤영진 선생님과 그리고 여러 토론자한테 좋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논조를 약간 바꾸어서 말씀을 올릴 겁니다. 예산이 뭡니까? 돈입니다. 누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시민입니다. 납세자입니다. 그래서 그럼 예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시민이고 우리입니다. 그럼 예산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자, 그렇게 쓰여지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학술적 원칙을 빼겠습니다. 재정이 건전해야 됩니다. 투자의 효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학술에서 책임성과 도덕성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고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회계, 결산, 감사를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은 대단히 한정된 돈입니다. 우리가 금덩어리가 세상에 공기처럼 퍼져 있는 게 아니듯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대본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과 지속 가능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가치를 갖고 예산 문제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구시 예산 시민에게 묻는다 이 주제로 오늘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윤진경 교수님께서 대구시 예산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열악하지만 그래도 부채를 삭감하는 노력도 보이고 이것은 대구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시스템 문제가 아니냐. MB의 감세 그리고 복지 수요의 증가 앞으로 곧 다가올 여러 가지 취득세 인하 이런 거에 있어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원론적 지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오늘 대구시 예산을 이야기할 때는 대구시 예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더 열악하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자, 이 열악한 것은 대구시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구 변동 추이가 계속 20, 30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 구조 속에서 대구시 GRDP가 16년째 전국 꼴찌 상황에서 예산 원들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열악한 건 마찬가지죠. 벌이가 약하니까 세금이 적게 내고 세금을 적게 내니까 예산이 나빠지는 거고 삼축동자가 아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구시 예산의 노력을 우리가 있느냐?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장의 모습이 보이느냐? 아니면 시의회가 바른 방향으로 시장을 인도하느냐? 이런 방향에서 우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담당분들 계십니다만 정말 고생하십니다. 공무원들. 우리가 시장에 계실 때는 공원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대구시 경관조차도 대구시 경쟁력으로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맥내 선도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했어요. 지금 우리 시장님은 공원보다는 체육대회, 행사, 그리고 도로, 약간 전시사용의 예산 투자를 봐야 합니다. 저도 구청장을 두 차례를 했습니다만 이 단체장의 리더십의 캐릭터에 따라서 예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의회고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고 야당이고 언론입니다. 과연 대구시가 지금 의회가 시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언론이 홍보창고만 하지 시와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열심히 하십니다만 전문적으로 예산만 담당하는 예산 담당 감시하는 시민단체 없어요.
언론은 더 웃깁니다. 대구시에서 약간 이야기하면 이미 예산 다 하고 한 듯이. 자, 대구, 경산, 지하철, 연장 이미 다 된 듯이 언론 나옵니다. 언론의 일면 다 비서거든요. 제가 청와대 비서할 때 로버랜드 그때 대구, 인천, 대전이 붙었습니다. 인천과 대전에서는 대학 총장들, 학장들, 구청장들, 시장까지 청와대 비서실에 와서 자기들 선정하게 되려고 라비를 합니다. 대구 단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달했습니다. 다 보냈어요. 당시 대구시 기획관의 실장 오시안. 실장이 대구로 사람 좀 보내라. 하여튼 내가 자리 만들겠다. 수석 비서관과 담당, 가기부, 교육부 사람들 자리 만들겠다. 끝까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구메이가 영남에 보면 로버랜드 대구가 다 확정이 딴 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천한테는 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에 넣을 게 너무 미흡하다. 너무 미흡하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지방부와 국비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의 지방세와 국세의 시스템이 유지하는 국고보조금 많이 타야 됩니다. 자,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야 되는 걸 합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아지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분모가 커지고 분자, 우리 자체 세원이 작아지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떨어집니다만은 그는 재정 자주도를 올리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자체 세원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시스템 사업에서 국가 자립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적입니다. 최대한 많이 국고 예산을 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연하기 위원회, 우리 예산개선위원회 갖고 대구시 새누리당 의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칭 펀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방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매칭의 프로세스를 줄이도록 우리가 또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년도 대구 예산에 대해서 우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재정 일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또 대구시 예산이 대구시가 최근에 공연하기 원실에 제출한 자료 보면 거의 3조 1천억 정도의 대구시 부채가 있습니다. 본선 부채와 기관단체 부채 다 합치면 빚까지 합치면 자, 그런데 아직도 대구시는 정말 지금 당장 시급 이거 안 하면 대구 시민들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이 투자를 많이 해요. 여러분 건물 안심도 다녀봤습니까? 혹은 건물 상인도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차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예산은 무엇을 얼마큼 어때 우선순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시장과 시의회의 목이 우리 시민단체와 앞으로 시민 참여, 주민 참여 예산자가 됐을 때의 우리 시민들이 목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구청장 할 때 8만 5천 명 서명으로 중단시키는 금호광변도로 지금 동안교에서 자연공단까지 약 9,900억 당시 1조 넘는 돈입니다. 그것이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되면 바로 착공합니다. 그것은 지저동, 그 다음에 동촌, 강촌, 그 다음에 인터블도 호텔 앞에 잔디밭 그 위에 교각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자연공단의 물동량을 대구공항으로 바로 넣고 유통단지로 바로 보내겠다는 건데 과연 자연공단의 물동량이 유통량이 그만큼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문희감 시장은 저와 약속으로 안 하겠다 했어요. 그 도로 폐지하겠다 했는데 문 시장 나오고 제 나와보니까 다음 시장에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쓴다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1조 하면 얼마입니까? 약 100만 원, 1조로 100만 원 나누면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복합단지에 어딥니까? 천안 밑에 오송은 평당 70만 원을 분양하고 대구는 약 200만 원을 분양했어요. 나라도 오송같이 땅 사지 오송 가서 사업하시 되고 오겠습니까? 만약 오송이 70만 원 분양하면 대구는 50만 원 분양해야 돼요. 50만 원 분양하려면 1조 같으면 100만 평에 대해서 100만 원씩 깎아줄 수 있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지금 분양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비쌉니다. KTX 여기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까지 가는 1시간 반 걸립니다. KTX 동대구에서 국가산업단지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렇다면 국가산단의 땅값을 깎아줘야지 외국 자본가
국내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들 기업이 들어야 고용 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도로, 개미도 안 걸어다닐 도로를 만드느니 그 돈 1조면 100만 평, 100만 원 깎아주면 1조입니다. 이런 개념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구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투자 안 했다지만 밀라노 프로젝트 8천억 투자했습니다. 섬유 패션 연구센터, 뭐 센터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이시아폴리스 가보면 롯데몰이나 잘 되고 있지. 먼지만 합니다. 왜냐? 건물만 지었고 그 건물에 자리만 만들어서 대구시 공무원들만 배치했지. 그리고 친여권, 친새누리당 인사만 배치했지. 그게 소프트웨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밀라노 프로젝트. 밀라노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구 밀라노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방적, 제적, 염색, 가공, 디자인, 봉제, 유통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대구 공제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이제? 동대문 시장, 서울 제대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염색 단지 냄새와 공기 도구 연색합니까? 못합니다. 제적 공장이 있습니까? 실만한 방적 공장이 있습니까? 밀라노 프로젝트 돈 8천억만 쓰고 먼저만 날리고 속도에 하나도 개발 못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하나도 창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도 예산 담당은 계십니다만 예산 담당은 책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간 보도 사업이 대구시 예산의 10% 정도가 민간 보도 사업을 나갑니다. 뭐 생활협의회 무슨 협의회 뭐 많죠. 이 10%가 나가는 것이 약 한 4,132억이 나가요. 그 중에 국비고가 있습니다만 12만 2,200 몇십억이 나가요. 12만. 쓸데없는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축제 148억 축제가 45개. 대구시 구청 축제 빼고 대구시 축제만 얼마 전 보니까 동구청 평상화산 축제와 대구시 평상화산 뭐 축제를 서로 초등권 가지고 사오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 문화공연 시설을 또 만든다 해요. 뮤지컬 무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동구문화예술회관 무대 대단히 훌륭한 무대입니다. 우리나라 무대공연예술센터에서 김천 문화예술회관, 대구 동구문화예술회관은 뮤지컬, 세계적인 뮤지컬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300석짜리 뮤지컬 전용극장을 만든다고 400억 대구시에 쓰려고 합니다. 물론 191 문화회관 정책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구청 보면 그냥 새마을 전신대 할 정도의 공간 무대밖에 없어요. 그게 수백억을 때려 있는 거예요. 구청장들이 잘못된 거죠. 그걸 대구시에서 예산 통제를 해서 병합을 하든지 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지막이 아닙니다만 시내 버스 공영제에 인구 350만 원, 부산은 한 650억 정도, 대구는 820억 정도입니다. 매년 차이가 납니다만 3호선 되고 나면 또다시 더 줘야 됩니다. 이게 3호선 1조 4,990억대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 운영 적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작년에 제가 3호선 일단 중지하고 제거하자라고 하니까 이틀간 제 사무실에 전화가 안 될 정도로 상료고로 이틀간 내가 마음을 지지했습니다. 이 3호선 문제신 거예요. 대구시 빛이 약 3조 가량 되는데 또다시 1조 5천억에 또 올랐습니다. 그 중에 국비 6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구시 9천억 되는데요. 국비 6천억이 3호선 들어감으로 해서 안심 경산갈 전체 예산세 빠지는 것이고 대구시 친환경 의료급식 예산이 빠지는 것이고 대구시 노인복지 예산이 빠지는 것이고 대구시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이 빠지는 것이고 대구 청소년들의 재학 오퍼튜니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빠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안 타야지 다른 예산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업체 잔잔한 버스에서 통폐합하고 관리 보조 줄이면요 충분히 버스에서 등공영제이기 때문에 시의 의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시는 버스에서 사장을 관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대구 환경시설공장에서 설레지 하는데 환경부 지침도
그거 고화 시스템, 건조 고화 시스템 하는데 이들 업체가 실패를 해봤어요.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동 안 되는 그 기술, 그 업체에 또다시 공사를 주고 또다시 70억이라는 돈을 설계 변경했어요. 저도 청장 해봤습니다만 어느 사업을 설계 변경하면 그 업체가 1차 수주 한 퍼센트, 88%, 94%그 수준으로 설계 변경액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는 설계 변경하는 데는 반드시 야로가 살아있을 겁니다. 그 옵션이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낭비 사례가 너무 심각하다. 그럼 예산은 미래지향적 예산을 짜야 됩니다. 또한 현안 대응 능력이 예산 속에서 현안 대응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철학이 보이고 그 도시 앞으로 나갈 바가 보입니다. 대구 시민 250만 시민 물 문제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시민 치수원 낙수원공 공단 아래에 있어서 위험합니다. 페롤포트 지금까지 얼마나 위험합니까? 대구 치수원 이전해야 됩니다. 치수원 이전하는 대구시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2011년도 했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타를 통과시켰어야죠. 그 정도 대구시의 힘이라면. 그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별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예타도 통과 안 됐지만 우리 홍일아 의원께서 용역비 10억 정도를 이번에 확보하리라고 저는 뭐 듣고 있습니다. 꼭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용역 조사를 합니다. 용역 조사를 해서 대구시 입맛에 맞는 용역 기관에 줘서 이런 결과를 주고 이 결과의 용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또 뭐 학술재단에서는 3억이든 5억이든 용역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3호선도 2030년에 대구시 인구를 350만 측정하고 2020년에 대구시 인구를 280만 측정했어요. 예상. 그리고 3호선에 하루에 1일 이용객이 22만 명이랍니다. 7곳 건물 다니는데 22만 명이 다닐 것 같습니까? 그 몇 분일도 안 될 겁니다. 22만 명 하루에. 이렇게 용역 조사를 조작해가지고 하여튼 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을 해요. 대구 시민들 아무도 몰라요. 요번에 만드는 3호선에 30개 역이 있는데 그 중에 서구에 역 하나 딱, 서구 전체에 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그 비싼 열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돈은 똑같이 내요. 자, 그렇듯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의회, 공무원들, 우리 야당 모두가 우리 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친환경 업무의식 달성부는 군단이기 때문에 약간 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업무의식이 대부분은 0%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씩 우리 회장님 참 노력 많이 합니다만 데모도 하고 농성도 합니다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맺겠습니다. 10분 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1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 옥천에 원도 계십니다만 반드시 시조례로서 강화해서 거의 서울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야당의 존재가 미비하기 때문에 서울보다 더 강화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구가 쓸만한 야당, 그래도 의식이 있는 야당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서울보다 강화 아니돼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야당 국회의원 홍일학 의원 한 번 모셨는데 시연령의 야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진짜 예산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 하나가 우리 모두의 노력의 힘으로 우리 윤영경 교수님 모시고 한 팀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것은 결국적으로 한정된 돈을 예산의 기획과 편성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 결산과 마지막 회계 때까지 돈 낸 납세자인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그 돈은 선출직 공무원의 자기적으로 자기 원하는 방향에 돈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3호선에 처리 다 됐습니다만 중단시킬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만 정말 이 순환선 도시 순환 이 도로 안심에서 지천에서 성선 이런 도로 그다음에 도모 방변 도로 경관을 죽이고 뭐 의미 없는데 수조물에 쓰는 것은 바로 우리 주머니에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인다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